대화를 통한 변화, 나아가는 총학생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제59대 강릉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총학생회장 후보 어진영, 부총학생회장 후보 양준우입니다. 장마철이 유난히도 긴 2020년 여름입니다. 오늘 이 정견 발표에서 본래 저희 후보는 저희 비전을 폭넓게 이야기해드리고자 하였으나 이틀 전 각 학급으로 송출된 선거 홍보 영상이 그 역할을 대체하였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희가 내세운 공약 중 핵심적인 내용들을 키워드마다 2개씩 선정하여 자세히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각 학급에 나누어 드린 정책 자료집을 참고하여 봐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키워드 대화하다의 핵심 공약 2가지는 스포츠용품 대여 시스템과 우편 배달 시스템 다운함 도입입니다. 그럼 첫 번째 스포츠용품 대여 시스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아요. 네, 스포츠용품 대여 시스템이란 총학생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축구공 2개, 농구공 2개를 비치하여 물품의 부재에도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혹시 대여 과정이 복잡한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용 전 미리 대여 일지만 작성하면 강릉고등학교 재학생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뒤에는 반납을 하시고 담당 총학생회 부원에게 반납 확인만 받으시면 됩니다. 스포츠 활동을 즐기기에 더욱 쾌적한 환경이 되겠네요. 다음 공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공약은 소통의 가치, 우편 배달 시스템 다운함 도입입니다. 다운함은 우편함의 이름인데요. 다운이라는 말은 좋은 일이 다 오는 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입니다. 다운함을 이용함으로써 평소에 전하지 못한 진심들을 전하고 우리 강릉고 학생들은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고에서 우편함이라고 하니까 조금 오글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까요? 맞아요. 사실 그런 우려가 많았어요. 하지만 꼭 학생들 사이에서 이용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스승의 날 같은 의미 있는 날에 선생님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도 있고 선생님 분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좋은 소통의 길이 될 거라고 믿어요. 조금 더 감성적인 학교가 되겠네요. 이제 키워드 변화하다로 넘어갈 때인가요? 네, 키워드 변화하다의 핵심 공약 2가지는 청솔우산 대여제와 청솔집 발간입니다. 청솔우산 대여제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요즘같이 비가 자주 내리는 날 꼭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해요. 갑작스러운 비에 재학생 여러분들이 젖을 일이 없도록 청솔 우산을 각 학급마다 3개씩 비치할 예정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각 학급 반장 혹은 청솔 우산 관리 학생을 지정하여 대여일지 작성, 대여일로부터 2일 이내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산이 없는데 수업 도중 창밖에 갑자기 비가 내리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핵심 공약은 청솔집 발간인데요. 청솔집이 무엇이죠? 청솔집이란 1년간의 우리들의 추억을 담은 책자입니다. 실제로 강릉여자고등학교에서는 매년 이 화부산이라는 책자를 내어주는데요.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청솔집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저희는 각 계절별 테마를 설정하여 글, 그림 등 예술 작품에 대한 공모전을 받을 예정이며 백일장 등 교내대의 출품작 그리고 강릉여자고등학교의 화부산과 같이 각 학급에 롤링페이퍼도 실어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1년간 우리들의 추억들이 오래오래 남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옛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청솔집을 펼쳐본다면 그때 그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 키워드 나아가다이네요. 나아가다의 핵심 공약 2가지는 점심시간 체육관 개방과 청솔 e스포츠 대회입니다. 점심시간 체육관 개방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점심시간 체육관 개방이란 말 그대로 강릉고등학교 재학생 여러분들에게 점심시간에 체육관을 개방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점심시간 체육관 개방이라면 요즘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국에 알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맞습니다. G리그 또한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죠. 이러한 시국에 이 정책을 내놓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비판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체육관 개방을 핵심 정책으로 내놓는 것은 여러분들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지양되는 코로나 시대가 종식된다면 그때서라도 꼭 진행하고 싶은 정책입니다. 그냥 야외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G리그가 재개된다면 운동장과 농구장은 G리그 인원으로 가득 찹니다. 다른 학생들은 구경을 할 뿐 스포츠 활동을 즐기기에 적합한 장소가 없어요. 비가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 개방은 더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정책, 청솔 e스포츠 대회입니다. 학업에 늘 쫓기는 여러분들에게 그 부담을 하루라도 떨쳐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늘 계획만 해오던 e스포츠 대회를 이번 제59대 총학생회에서 실현해내며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해소해드릴 예정입니다. 게임 종목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미리 수요 조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즐기는 리그 오브 레전드, 피파, 오버워치 등 게임 조사를 미리 하여 게임 종목을 선정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학급 학생들이 협동하고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겠네요. 그럼 이제 핵심 공약에 대한 설명은 끝난 건가요? 네, 저희 총 15가지의 공약 중 키워드별 공약 2개씩 6개의 핵심 공약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공약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9개의 공약도 정책 자료집과 이후에 이루어질 토론회를 참고하여 잘 기억해 두시고 만일 저희 두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때 공약을 잘 이행해 나가는지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대화를 통한 변화, 나아가는 총학생회 이상으로 정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견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진영 후보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후보께서는 강릉고등학교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회장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학생 자치란 무엇입니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들리나요? 학생이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비전과도 조금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혹시 작년 자치회 면접에서 제가 첫 번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기억이 나나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슬로건 학생, 자치, 강릉고 이것을 사용하여 제 비전을 한번 제시해 보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세 가지의 단어들을 조합하여 경청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화하다의 그 3대 비전 중 하나로 연결이 되었고요. 이에 그치지 않고 변화, 나아감까지 이끌고 나가는 것이 학생 자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양준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대화하다, 변화하다, 나아가다라는 3대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선정하신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학생들과 소통이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대화하다라는 키워드를 설정하였으며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화하다라는 키워드를 설정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나아가다라는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기 때문에 대화하다, 변화하다, 나아가다라는 키워드를 설정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공통 질문을 마치고 주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주제 토론은 후보자가 제시한 비전에 맞춰서 대화하다, 변화하다, 나아가다를 각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각 주제 토론은 주제 중점 질의와 유권자 실시간 질의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유권자분들께서는 주제 중점 질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관련된 질문을 실시간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회자가 이를 묻고 후보자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화하다인데요. 바로 이제 주제 중점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비전 대화하다의 경우에는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제 다가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세부 공약들을 살펴보면 SNS 활성화, 스포츠용품 대여 시스템, 우편 배달 시스템, 학급 신발 거치대, 편의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 많은 대화를 통해 학생에게 다가간다라는 취지에서 정책을 세운 것 같은데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에서는 학생과의 소통 정책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 불충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즉 공약이 후보자의 비전을 담고 있는가 하는 소망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대화나 비전 그리고 소망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드네요.
이 대화하다의 공약들은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 미래의 목표가 자리한 것도 있지만 뭐 애초에 공약을 정할 때부터 수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학생들 간에 뭐 학생들이 불편해하고 호소하는 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그리고 바라는 점들을 1년간 대화해온 결실이 바로 이 대화하다의 가치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권자 실시간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SNS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SNS 활성화 죄송합니다. SNS 활성화가 아니고 스포츠 용품 대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스포츠 용품을 대여하고 이제 받아오는 그 시스템이 과연 이게 언제 학생들이 그거를 빌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 이거를 담당 부서 체육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쉬는 시간이나 학교 중에서는 일단 담당 부서를 말씀해 드리면 저희가 이제 언제나 빌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만약 아침 시간에 학생들이 대여를 원할 경우에는 전날 하교 전에 미리 빌리시면 다음날 아침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세워놨습니다. 이상 답변 됐나요? 네. 그리고 유권자 실시간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는 과정이어서 잠깐 오류가 있었는데요. 우편 배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오남 맞나요? 네네 네, 맞습니다. 다오남인데 이게 이제 저희 그 애플데이라고 네. 그 이제 또래 상담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편 배달 시스템과 이 또래 상담에서 하는 애플데이 이게 편지를 주고 가는 그런 맥락에서 비슷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별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는데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달라는 네네. 요청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일 진행되는 것이 사실 아니고요. 뭐 각 특별한 날에 지정하여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편 배달 시스템 다오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편함을 설치하면 뭐 매일 그 학생이나 선생님 분들이 편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애플데이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저희 이제 우편 배달 같은 경우에 이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실시간으로 이제 우편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는 학생이 하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우편 배달부 선정은 어떻게 할지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리 선정해 놓은 바로는 이제 주 3회 학생 자치회 내에서 이제 담당 부서가 다오남을 확인을 하고 편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유권자 실시간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변화하다입니다. 변화하다의 비전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 학교의 새로운 현안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독창성이 가장 필요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변화하다라는 범주의 과제들을 보면 이미 시행되어 왔던 정책들이 다수입니다. 물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전대 대수, 이전 대수의 학생의 정책을 보완해서 꾸준히 실현해 나가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전년도 학생자치회에서 실행됐던 정책들을 다시 보충하기만 하는 것이 변화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화하다라는 비전에 해당하는 공약은 이전 학생 자치 조직과 어떤 독창성 그리고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변화라는 것이 개개인에게 가져오는 의미에 따라 저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술이나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울 때 본래 있는 그림을 모방하여 그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처럼 저희는 보완으로부터 시작된 변화로 저희 두 후보만의 독창성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실시간 질의 있나요?
그 변화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학생이 변화를 느끼지 못했을 때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화를 느끼지 못했을 때라고 하는 이게 유권자 실시간 질문인가요? 네, 유권자 실시간. 뭐 학교에 대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을 때 사실 저희가 뭐 이런 데에서도 고민이 많았지만 저희는 두 후보는 학생들이 이제 강릉고 재학생들이 변화를 느끼기에 충분한 공약 이행과 정책들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네네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학생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넘어가게 된 점은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 자유질의 시간에 그런 밀린 질문들은 모아서 다시 한번 후보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하다 부분에서 신발 거치대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 비용은 어느 정도 계상이 됐는지 그리고 준비된 부분인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변화하다 안에 들어있는 공약이 아니고요. 이제 학급 신발 거치대는 사실 대화하다의 내용인데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마련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2020년도 학생안전부의 학교 회계 본예산 요구서 중 학생 자치회 운영비만 300만 원이 됩니다. 제58대 학생자치회에서 쓴 예산을 고려한다고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자치활동이 많지 않았기에 공약 이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학생회장 선거에서 뭐 광고 카페, 체육관 농구대 설치, 정보 검색대 추가 설치 등 많은 예산이 드는 공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 공약의 예산에 관해서는 따로 문제될 게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주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나아가다인데요. 정책 자료집에 보면 앞선 비전인 대화 그리고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정책만을 보았을 때의 학생 자치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든지 유권자들께서 체감하시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은 듯합니다. 그렇다면 학생 자치 조직이 멈추지 않고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릉고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차기와 그 후대까지 생각하여 저희가 그 차기와 후대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다라는 키워드를 설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유권자 실시간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e스포츠에 대한 정책이 있었나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e스포츠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라고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시절에도 e스포츠 대회 관련해서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때 저희 학교가 e스포츠 대회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저는 그때 PC방 사장님과의 이제 직접적인 컨택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요. 대회 개최가 되는 것에도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실제로 개최도 되었고요. 얼마 전에도 청솔 e스포츠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만일 당선이 되어 개최를 하게 된다면 장소 대여를 해주신다고 하였고 뿐만 아니라 시상 받는 팀에게 PC방 자체에서도 무료로 적립 시간을 부여해 주신다고 협의가 이미 된 상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질문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 중에 이제 두발 자유화에 대해서 나아가다에서 두발 자유화에 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두발 자유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나누었고 공약으로 설정까지 할 생각까지 있었는데 두발 자유화라는 문제가 저희가 공약이 된다고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실행 가능한 공약을 적어 놓은 것이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추진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제 구애받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 있습니다. 활발히 참여해 주시는 유권자 여러분들께 일단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질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댓글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3학년 9반에서 스포츠 대여 물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실 방지를 위하여 대여일지를 작성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여하고 만약에 분실하게 되면은 대여한 학생이 분실할 경우 동일 물품을 구입해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모품이기 때문에 조금은 무조건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소모품이 만약에 망가질 경우에는 학생 자치회에서 다시 재배치할 경우까지 생각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발 거치대에 관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신발 거치대는 사물함 같은 건지 아니면 오픈된 그냥 거치대인지 질문이 들어왔고요. 이어서 만약에 거치대가 오픈되어 있는 거라면은 분실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분실 시 뭐 위험이라든지 책임은 누가 지는지. 네, 사실 저희가 이 분실 위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분실 위험은 지금 이 상태가 조금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반 이제 상태를 보시면은 신발 신고 이제 실내화로 갈아지는 학생들이 자기 사물함에 이제 신발을 넣어두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방 바닥에 이제 학급 바닥에 신발이 굴러 다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반에서도 이제 집에 갈 때 신발을 갈아 신어야 하는데 신발이 어디 갔냐 이런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급 신발 거치대를 이제 마련을 해 놓는다고 하면 더욱더 깔끔한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실 위험은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솔 예술제 학교 축제죠. 청솔 예술제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청솔 예술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만약 진행된다면 청솔 음악회가 동아리 자체적인 운영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음악 동아리가 교내에 별로 없기 때문에 혹시 운영에 차질이 있진 않은지라고 2학년 4반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질문 드린 청솔 예술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냐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신다면 사실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 자치회 내에서 이제 축제를 너무나도 하고 싶지만 그 코로나가 이제 더욱더 심각해질 시에는 아무래도 진행이 못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청솔 음악회에 대한 건데요. 청솔 음악회는 이제 동아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동아리 축제와 청솔 음악회는 이제 별개인 부분입니다. 청솔 음악회는 이제 신청자들을 받아서 뭐 음악과 관련 있는 분야라면 어느 분이든지 신청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해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 활성화에 관한 질문 다시 들어왔는데요. 1학년 2반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고 SNS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8대 강릉고등학교 총학생회 페이지 팔로워 수는 266명으로 최근 25개의 게시물 좋아요 평균은 6.8개로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였는데요. 이는 청원 소식, 자치회 소식, 야구 결과, 외부 행사 등 한정적인 게시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시물이 많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참여도 향상을 위해 여러 소식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것과 전달되기 위해서 교내외 행사, 학교 다양한 소식은 물론이고 시험 관련 공지, 대회 일정 안내 등 카드 뉴스 형식으로 게시물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한
강릉고등학교 야구의 야구 경기 결과 예측 이벤트, 그다음에 체육대회 승리 예측 이벤트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시물들을 많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네, 그 페이스북 페이지 아마 이제 강릉고체 학생들은 페이스북 페이지만 잘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제58대 총학생회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지도 개설을 했고 아마 지금도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근데 팔로우 수도 상당히 저조하고 이제 게시한 이후로 게시물을 단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인스타그램까지 활성화를 시켜서 이제 페이스북을 안 하는 친구들도 인스타그램으로 잘 볼 수 있도록 학교 소식들을 이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 정책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 같은데요. 3학년 2반에서 2학기 때 이제 G리그를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3학년도 G리그를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을 저희가 2학기 때 G리그가 진행이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의 역량 내에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체육부에 계신 선생님들과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방금 말했듯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되어야 G리그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체육문화 정책에 관해서 이제 체육관 개방에 관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점심 시간에 3학년 7반과 3학년 9반에서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주셨는데 점심 시간 체육관 개방으로 인해서 만약에 부상을 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묻는지 어떻게 책임을 주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사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한 질문이에요. 체육관 개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저희 둘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디에서든지 안전사고는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관 개방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시지만 여러 재학생분들이 모순적이게도 체육 활동을 즐기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체육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게 된다면 체육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할 것이며 체육관 개방은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관 내에는 이제 체대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 체육 물품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대 입시 준비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생용품 관련해서 질의가 들어왔어요. 비누, 또 휴지, 손소독제 등의 편의용품 비치와 부재 시 그 공백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부분 또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후보는 강릉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단 낭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총학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과 시설을 모니터링하여서 일단 분실이나 낭비 발생 시 재배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SNS 관련해서 질의가 또 들어왔습니다. 필수 공지 사항을 SNS로 공지를 하신다고 하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은 정보 전달을 어떻게 받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필수 공지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업이나 학교 내에서 관련 있는 필수 공지 사항이라면 가정통신문으로 아마 거의 나가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SNS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SNS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소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SNS, 인스타그램이나 총학생회 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가는 그런 게시물들은 그렇게 총학생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은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을 될 거기 때문에 프린트를 하여서 학생 자취 앞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에서 또 체육문화 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한 학기에 3회 실시되는 우리 학교 예체능 그 프로그램에 G리그가 포함되는 건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G리그랑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고요. 이거는 주말에 저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각 학급, 각 학년마다 이제
밸런스 차이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팀 구성을 1, 2반, 3, 4반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그 안에서 구성을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e스포츠 대회 관련해서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였는데 e스포츠 대회를 주최하는 것이 교육기관에서 질병을 장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날 e스포츠는 세계적으로 스포츠의 한 종류 부분으로서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각종 e스포츠 대회가 개최되면 우리는 그것을 시청하고 즐기며 학업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오히려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네네, 말씀하세요. 실제로 e스포츠가 방금 이제 세계적으로 스포츠의 한 종류로서 인정을 받는 추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e스포츠 대회가 확정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끔 그렇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요소에 대해서는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도 학생회 정책 중에서 독립감시기구에 대해서 신청이 저조하여서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독립감시기구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또 학교 민주주의 활성화 방안, 기여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독립감시기구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지만 제58대 학생회에서 신청자가 저조하여서 설립이 되고 말고는 여기 사회자분 지금 제58대 학생회장 분이 이제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만약에 당선이 되어서 학생회장으로서 일을 하게 된다면 사실 저희 원래 공약에는 3권 분립화가 있었습니다. 총학생회 그리고 독립감시기구 그리고 대의원회 이렇게 3권을 분립해서 서로 견제하고 정책 추진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요. 이런 거를 저희가 실현해내기 위해서 독립감시기구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을 이제 활성화할 것이고 학교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금 말했듯이 SNS 활성화나 그런데 카드 뉴스 제작 또는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비전 나아가다에 이제 참여하는 총학생회 회의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약간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총학생회 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저희끼리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선거 정견 발표에서도 말했듯이 선거 이제 홍보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대화 없는 총학생회 정책 추진은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화 없이 총학생회가 발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총학생회 회의를 통해서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자유질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 안전에 대해서 학교 이제 전체적으로 곰팡이 냄새와 모기, 벌레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방역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 제58대 생활인권부에서 추진하던 정책 중에 시설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시설 모니터링으로 과학동, 본동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나 모기 같은 해충들도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해서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이러한 경우도 저희가 편의용품 비치라는 공약으로 제시해 두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주제 토론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받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후보자분들의 맺은 말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잘 시청하셨나요?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저 또한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강릉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후보의 이 열정과 의지가 우리 강릉고등학교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다 희망차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대화를 통한 변화, 나아가는 우리들. 이상으로 맺은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59대 학생회장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1년간 우리 학교 학생들의 대표자를 뽑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투표를 하시러 이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 각 학급에 들어가 있는 학생회 임원분들이 이제 안내를 받아서 체육관으로 3학년부터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체육관으로 이동을 하셔서 투표를 하시고 각 반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